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간호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마스터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프로그래밍 간호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마스터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간호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마스터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간호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마스터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간호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마스터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우리 집회는 CBDC 반대, 디지털 아이디 반대, 15분 도시 반대, 그레이트 리셋 반대 집회입니다. 오늘은 202회차 집회이고 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앞에서 하는 이유는 CBDC, 이제는 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자,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반대하고 있고 CBDC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 코인, 자, 그것들도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화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경제 주권도 사라질 수 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년간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임이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인 만큼 코로나 팬데믹 때 집회를 계속 했었죠. 집회 허가를 안 해줘도 우리가 집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집회는 정부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죠. 헌법에 명시된 집회 자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헌법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허락해주면은 허락해줘야지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가 아니죠.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권을 스스로 행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했던 모든 이 방역 정책들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들이죠.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정부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정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주권을 행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은 그 주권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거부했고 백신도 거부했고 그들이 말하는 무슨 5인 이상 모임 금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자,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막 수십 명이 붙어 있는데 그건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공적 모임이라 사적 모임만 안 된다. 이런 코미디를 3년,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너무 비교가 돼서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하지만은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은 코로나를 사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한국 사람들과의 차이인데 지나간 일인데 어쩌냐 하시는데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 그걸 이들은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들이.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금융계를 잡고 있는 금융가들, 은행가들, 그리고 월가의 기업가들, 이런 권력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왜 정치인을 왜 얘기하지 않냐고요? 정치인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돈이 있어야 되죠. 정치자금. 그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여러분들의 대리인 아닙니다. 그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금융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조직의 대리인이지 여러분들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은 아예 거론조차 안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 집회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집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 생명, 내지는 여러분들의 사생활, 자, 이런 것과 왜 관련이 있을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CBDC 말씀을 드렸는데 CBDC는 본질적으로 디지털화된 자산입니다. 자산도 아니지만 사실은 디지털 쿠폰 같은 것입니다. 왜냐? 이걸 발행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것이 은행일 수가 있고 중앙은행일 수가 있고 내지는 카카오톡에서 하게 되면은 민간 기업이겠죠. 카카오라는 회사. 자, 그런 회사나 중앙화된 어떤 기관, 조직에서 그 화폐를 마음대로 잠글 수 있습니다. 그 화폐가 들어가 있는 전자지갑을. 그리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디지털 숫자를 압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00만원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그게 CBDC가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자, 그 100만원을 100만원 중에 50만원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못하게 합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기름을 넣을 수 있게 한다라고 쳐봅시다. 자, 50만원 너치에 밥을 다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만 원이 있지만 여러분들 결제가 안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싶지만 내 돈으로 밥을 사 먹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재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를 반대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그들이 마음대로 감시하고 추적하고 압수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됐을 시에 여러분들은 경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알아야만 한다. 이게 무언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는 내 돈을 예금 토큰으로 다 바꿔버리고, 알아야겠죠. 무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자유나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보에 대해서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 맞고 죽은 어떤 그 유족들,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알았으면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다. 모르면. 자, 그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겠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디지털 신분증. 자, 이것과 CBDC 내지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스테이블 코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두 가지는 연결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신분증 만드신 분들, 난 그냥 모바일 신분증 역할만 하니까는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되니까 편하다. QR코드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근데 그 신분증이 거기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입니다. 신분증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왜냐? 이 신분증은, 이 디지털 신분증, 앞으로 도입할 이 디지털 신분증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자, 이 전자 지갑이 연결되는데, 그것은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어떤 화폐일 수도 있겠죠. CBDC나 예금 토큰, 내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카카오페이나 뭐 아니면 뭐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화폐. 자, 그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지갑, 전자 지갑에 있는 이 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원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원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딱지를 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한테 뭐 횡단하다 걸려서 뭐 딱지를 떼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바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CCTV가 있죠. 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안면인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안면인식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정부가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봉쇄를 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했던 그 봉쇄 행위, 그 기간 동안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봉쇄 기간에 나간 것은. 자, 그런데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은 집에 나갔다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이 필요 없죠. CCTV로 바로 그 사람의 안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지갑에서 벌금 같은 것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갑을 아예 잠궈버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돈을 못 쓰도록.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드린 건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막 와서 누군가 마스크 안 썼다고 딱지를 떼고 막 잡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이 있었죠. 뭐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마스크 안 쓴다고 목을 졸라가지고 그 사람을 거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목을 조르는 건 뭐 다반사였죠.
자, 그게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좀 많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서 덜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똑같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음 팬데믹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 조류독감 팬데믹을 또 기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류독감이 됐든 뭐 질병 X가 됐든 뭐 이름이야 지들이 붙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필요 없어진다. 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안면 인식으로 그 사람의 생체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좌를 묶는다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소비 활동, 지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사회신용 점수라는 것과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고, 점수가 떨어지면은 특정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자가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5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450점이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 1000억 있어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사회신용 점수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에 연동된다. 이것만 연동되느냐?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또 연동됩니다. 탄소 배출권, 개개인의 탄소 배출권, 여러분들이 숨만 쉬어도 탄소가 배출되죠? 자, 근데 개인의 탄소 배출권, 자, 그것이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 탄소 배출권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탄소 배출권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정량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죠. 대중교통도 탈 수 없을 것이고, 자가용은 물론이고, 그리고 육류를 소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육점에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화폐, 디지털 화폐는 쓰지 못합니다. 뭐 다른 거 쓸 수 있습니다. 과자 같은 거나 벌레로 만든 어떤 이들이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는 결제가 안 된다. 고기는 못 먹는다. 자, 그러면은 부자들도 다 그렇게 되나? 그렇게 우리랑 똑같아지나? 일반 부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초거대 갑부들,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빌 게이츠나 마크 주크버그, 자, 이런 사람들은 열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열애가 됩니다. 이런 엘리트층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 전세기를 타고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최고급 육질의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고 있죠. 맨날 기후 때문에 망한다고 하면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게 빌 게이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만이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다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디지털화 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디지털화 된 것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디지털화 된 디지털 화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자, 이것은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자, 그 거래 트랜잭션을 모두 볼 수가 있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뭘 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4시간 감시, 추적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시에는 뭐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들고 하지만은 이들은 항상 위기를 일으키죠. 어떤 재난, 위기, 그런 공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자, 이런 공포가 있을 시에 사람들은 그 공포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게 됩니다. 정부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이들은 이 공포를 위한 통제를 수백 년, 뭐 수천 년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뭐 예를 하나 드리자면 호주의 원주민들한테 그들 원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다. 이들이 우물에 들어있는 독이 든 우물,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 호주에 침략한 그 영국군
자, 영국군인지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다. 우물에 든 독을 먹고 죽었는데, 자,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원인을 모르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은 실제 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비슷한 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의 택배 기사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도 나오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마침 백신이랑 이 신체 검사,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었다. 그게 나오죠? 어떤 장면에. 제가 말씀드린 그 호주 원주민 사건이랑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실제 원인을 덮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소아마비가 발병했는데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의 전염병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소아마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아마비의 원인은 DDT입니다. DDT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고엽제. 베트남전 참전한 군인들이 뭐 고엽제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엽제를 그때는 살포했습니다. 소독을 한다면서. 소독차 애들이 막 따라갔죠. 자, 그런 거 따라가서 그것을 흡입한 아이들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신경계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산업 카르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이 소아마비라는 없는 전염병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자, 본질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포는 그것이 전염병 공포든 아니면은 기후 위기를 가장한 공포든 아니면 어떤 테러리즘이나 뭐 여러가지 칼부림 같은 범죄 사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공포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세팅된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체인식 기술, 우리가 이것이 도입될 거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던 안 믿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안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발효됐는데, 자, 핸드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안면 인증을 도입하면은 핸드폰에서 시작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분증에 가고, 신분증은 이미 갔죠. 모바일 신분증에 안면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앞으로는 안면 인식이 필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감시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원이 바로 다 뜨게 됩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 안면인식 기술은 여러분들의 얼굴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여러분들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면인식을 무서운 기술입니다. 지문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생체 인식이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지문을 이 지능형 CCTV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 손 넣어도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면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문같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걸 등록을 해도 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들이 범죄를 예방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라는 뭐 이런 명분으로 이런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통제하는 기술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예시를 드는 것들이 여러분들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5인 이상 모여야지만 팬데믹에 걸리고 5인 이하는 안 걸립니까, 여러분? 이런 건 뭐 얘기하기도 지겹지만 이 모든 것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집단,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걸 하려는 집단, 뭐 딥스테이트라고 불러도 좋고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엘리트들을, 소위 자칭 엘리트들이 이런 전략들을 오래전부터 CIA 같은 데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사회 내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보고
보고 뉴스를 보고 신뢰감을 얻죠. 주류 언론에서 설마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됩니다. 자,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게 되죠. 근데 주류 언론은 누가 최대 후원자입니까? 광고주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주류 언론 광고가 없으면은 문 닫아야 합니다. 자, 주류 언론을 실제 소유한 사람들은 기업, 그리고 금융가들, 블랙록이 될 수도 있고, 벵가드가 될 수도 있고, 록펠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어떤 뉴스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특정 기업가, 특정 소수의 엘리트 재벌들을 위한 어떤 기사를 내보내겠습니까? 주류 언론에서 진실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지금 세상은 그렇다. 자, 끝으로 디지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인간마저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디지털 아이디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원 인증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간의 디지털화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이 생체 정보로서, 하나의 데이터로서, 알고리즘으로서, 자, 그들이 인간을 그렇게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트랜스 휴먼이라는 또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트랜스 휴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에게 AI와 결합해서 우리가 무슨 초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DNA를 튜닝하고, 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선전이죠. 사람들이 그거를 받게끔, 그것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백신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한 번만 맞으면 끝난다. 팬데믹 절대 안 걸린다. 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프로파간다에 당해서는 안 되겠죠. 자, 트랜스 휴먼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이것은 프로파간다. 사람들이 앞으로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노동력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시에 이들이 이 트랜스 휴먼을 홍보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에 칩을 박아서 AI와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자,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AI를 이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당신의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선전전에 또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AI와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어떤 기계적 내지는 어떤 데이터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디지털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인간이 맞습니까? 인간의 반은 맞으니까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 트랜스 휴먼을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소유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국의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트랜스 휴먼을 선택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정부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지껏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깨어난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잠들어 있으면은 그들의 의제대로 그들의 맞춤형 인간이 되겠죠. 트랜스 휴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자유를 뺏기고 추적과 감시 통제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되겠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 후대에까지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 이건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멋진 신세계라는 것이 소설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공상과학입니까? 자, 이거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 전에 미리 예측 프로그래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BBC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선전, 그들의 프로파간다, 그들의 계획을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덕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를 쓰는 올덕스 헉슬리. 자, 이 사람 역시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리스트 집단, 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뉴스 보도, 자,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실제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 감춰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가장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정치 싸움에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됐을 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뺏길 수가 있다. 어느 순간 없어져 있을 수 있다. 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 이 지금의 시스템은 계속 영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을 이들은 물가 상승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하지만 화폐가 희소성이 줄어들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자동차가 남아 돌면은 자동차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람보르기니가 막 수십만 대가 있으면 그게 지금처럼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중고 매물로 싸게 나오겠죠? 근데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희소성이 있죠. 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희소성 때문입니다.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왜 오르겠습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오르는 것이죠. 이 간단한 것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들은 여지껏 이 경제 시스템을 거짓말로 포장을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 세뇌를 벗어나서 진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깨어나는 것은 급속도로 깨어날 수 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번 깨어나게 되면은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고 알려고 한다면 말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계속해서 우리 회원분들의 발언 들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는군요. 예. 많이 추운데요. 오늘 보니까 마스크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KF94 두꺼운 하얀 마스크 쓴 분들을 오늘 많이 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마스크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제발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마스크가 얼마나 내 몸에 나쁜가를 좀 절실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좀 한두 시간 끼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답답하고 산소가 차단돼서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10분도 못 버팁니다. 예. 잠수를 잘하는 사람도 뭐 몇십 분이 최대겠죠. 네. 여러분, 산소는 그만큼 제일 소중합니다. 예, 예. 여러분, 음식보다 소중한 게 물이죠. 근데 물보다 소중한 거는 산소입니다. 근데 그 산소를 뭐가 차단합니까? 마스크가 차단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는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플라스틱. 그래서 뉴스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폐에, 여러분 장기, 내장기관, 폐에 뭐가 쌓인다? 미세 플라스틱 조가리가 쌓인다.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이 싫어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폐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폐에 병을 일으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여러분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단입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마스크 말고 저처럼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십시오. 목도리가 더 낫습니다. 예, 목도리나 아니면 머플러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정 나는 마스크가 너무 좋아 이런 분은 추우시면 면으로 된 순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시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마스크 여러분이 쓰시는 KF94 마스크 같은 거는 여러분 피부에도 트러블을 일으켜서 장시간 끼고 있으면 여기 턱 부분이랑 뺨 부분에 막 뭐 트러블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피부병처럼 일어나죠. 그게 다 그렇게 마스크 성분이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소가 오랫동안 마스크에 의해서 차단되면 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암이라는 거는 산소가 부족하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 고압 산소기 안에 들어가고 이러죠, 그쵸? 여러분, 그만큼 마스크는 그냥 화학적인 그 플라스틱 덩어리니까 그런 화학적인 거를 다 집어 던져 버리시고 제발 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쓰셨던 300모시 마스크 여름에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감기 걸렸으면. 그리고 겨울에는 순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근데 마스크를 쓰라고 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는 전부 다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악마 조직이 볼 때에는 여러분이 다 그놈이 그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냥 하찮은 노예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밖에 안 보여서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냥 노예들인 겁니다. 노예들. 다 하나같이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다 쳐보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워도 나와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라는 거,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너무 믿으시고 정부의 말이라 그러면은 정부가 얘기한 거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KBS, SBS, MBC 방송 3사에 나왔고 JTBC에 나왔으니까 뉴스가 거짓말을 하겠어? 이러면서 뉴스는 전부 다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여러분은 착각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뉴스의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대부분은 거짓이고 뭐 예를 들어 어디에 불이 났다, 금호 타이어에 불이 났다, 그럼 불이 난 거는 거의 맞긴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미국에 여러 방송사가 있는데 앵커들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방송국에서 다 앵커들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시에 틀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냐면 짜여져 있는 대본이기 때문입니다. 짜여진 대본. 위에서 대본을 줍니다, 뉴스 앵커들한테. 그러면은 앵커들은 이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었죠? 근데 그 전에는 사스, 뭐 조류독감, 메르스, 뭐 이런 팬데믹들이 전염병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에 6년 주기다 해가지고 뭐 6년마다 팬데믹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뭐 5년마다 팬데믹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 전염병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과연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방송국과 방송사, 언론, 매체,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이 나라 정부에 전부 다 홀딱 속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완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팬데믹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염병은 없습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거, 전염병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전염병과 같은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이 지구의, 이 전 세계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증상 만들어내는 것 따위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태까지 전염병에 속아오셨던 겁니다. 팬데믹이, 전염병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오산이고, 그거는 그냥 전염병 증상을 만들어낸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었고, 전염병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맞았던 백신 때문에 여러분이 아팠던 것도 매우 큽니다. 그 이유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백신에도 속았고, 전염병에도 속았고, 그리고 PCR에도 속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정부에 의해서. 바이 더 거벌먼트. 예, 그렇습니다. 정부 믿으셨다고요? 정부는 내 편이야. 정부가 곧 나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곧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허수아비 꼭두각시 정부라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 세력에 의해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정부 세력의 명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움직입니다. 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여러분은 목숨마저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요, 작년에 계속 디지털 아이디 결사 반대 그 시위를 했습니다. 몇천 명이 나와서 했습니다. 길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도대체 뭐길래, 디지털 아이디를 영국에서는 지금 2029년까지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화라는 게 말만 의무화지, 의무화가 아니라 강제화, 합법화, 이런 걸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의무라는 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합법화시켜서 그 불법인 행동을 합법화시키겠다 이겁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 넣게 될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이란이란 나라 아시죠? 거기서는 스마트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깨어나서 올해 1월달에 아마 1월인 것 같은데 1월에 디지털 아이디 철회가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두 손 두 발을 들었다고 보고 싶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철회되긴 했으나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런 척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수천 명 깨어났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는 척하고 다시 두 발 전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그렇게 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고, 디지털은 빠르고 편리하니까 빨리 되잖아, 얼마나 편해, 편한 게 최고야 이러고 만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여러분 편하고 정말 편리하고 빠르긴 한데요, 신속성과 편리성의 이면에 우리의 자유를 모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괜찮죠? 근데 만일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 심지어 돈을 통제하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돈을 모두 통제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CBDC 디지털 화폐 그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100%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지털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정도 하고 살면 됩니다. 또 다른 화폐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이 더 편합니다. 그냥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쓱 보여주면 됩니다. 잃어버리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화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현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전 귀찮으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일상생활 100%를 다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게 디지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이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든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지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통제를 하려고 디지털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디지털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돈, 디지털 전자머니, 전자화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 쓰십시오. 디지털 화폐를 거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자화폐 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저 한국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제발 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유와 목숨,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근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술이나 창작 능력 이런 건 소중하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제가 볼 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좀 획일화가 되더라도, 단일화가 되더라도 치약을 쓰든 세제를 쓰든 무엇을 쓰든지 간에 저는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치약이든 뭐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든 뭐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바르고 우리가 쓰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작품만 예술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작 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조직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 정부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춰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PCR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검사를 받게 하고, PCR과 백신 예방접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프고 병들고 죽어온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대부분 모르고 죽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죽는데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림자 정부 세력을 몰아내야지만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접종하지 마시고 예방접종은 모두 다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PCR 검사도 받지 마시고 마스크는 노예의 상징이니까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다 집어 던져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한국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전자화폐 거부하시고,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로써 집회가 202회 차 집회입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여러분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들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현금을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그 현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디 가서 현금을 쓰려고 했더니 현금의 사용처가 제한이 됩니다. 또는 현금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현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쓰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안면 인식을 하고 현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현금이 어디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안면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현금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는 현금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현금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매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자유를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없애려고 하느냐? 현금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기 위한 그 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이 현금을 어디에선 사용하기 힘들게 만들고, 어느 지역을 벗어나서는 현금을, 그런 어느 지역을 벗어나서는 무엇을 사기 힘들게 만들고 어떤 물건을 사기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디지털 화폐의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민생지원임금이라는 것을 잘 받아서 썼죠? 그러면 민생지원금은 땅 파서 나옵니까? 민생지원금이 정부에서 어떻게 발행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이란 건
잘 아시겠지만 돈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국채를 통해서 도행을 발행을 한 거죠. 그렇게 발행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돈과 똑같죠. 근데 그렇게 돈과 똑같이 준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썼습니까? 어디에선 사용할 수가 없고 어디에선 사용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 안에서만 써야 되고 민생지원금 가지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택시요금, 전철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먹든 당구를 치든 볼링을 치든 이런 곳에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발행된 것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화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으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로 여러분들의 현금을, 여러분들의 돈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통제, 감시하고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에 걸려 있다,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사탕을 사 먹고 맛있는 빵을 사 먹으려고 하면 제한이 걸립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탕을 사 먹지 못합니다. 빵을 사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사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디 가서 빵도 못 사고 사탕도 못 사고 고기도 못 산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화폐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전 세계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조종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재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물 화폐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버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이 디지털화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무관심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수백 명이 식당에 모여서 침을 튀기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딱 밥 먹다가 일어날 때는 입마개를 쓰라고 합니다.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됐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거나 밥을 다 먹었을 때는 입마개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이러스가 앉아서 밥 먹을 때는 봐주는데 일어서서 돌아다닐 때는 감염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당신들 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사용해야 될 그 현금들이 디지털화 됐을 때 그 디지털화 된 돈은 프로그래밍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한을 하게 되고 통제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고 어느 곳에서는 어느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지원금 잘 써보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밥 먹고 오로지 어디 가서 당구 치고 볼링 치고 이런 곳에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돈이 왜 그렇게 용도가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현금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이 만약에 기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어느 상점에서 무엇을 껌 한 통 사려고 돈을 내밀었는데 이것은 당신 내민 돈이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만약에 돈이 디지털화 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게 정부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아이디를 받지 말으라고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갑 속에 또는 핸드폰 속에 신분증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들 지갑 속에 신분증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핸드폰 속에 신분증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은 여러분들 사진과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번호와 여러분들의 주소 정도까지, 그 정보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 신분증에 이런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칩시다. 그 주소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번호 이외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와 여러분들의 DNA 정보와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정보, 집안의 정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언제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정보가 신분증 안에 다 기록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때 병원에 갔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신분증에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분증이 단순한 어떤 카드 형태가 아니라 신분증을 아예 책 한 권을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신분증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무슨 병에 걸려 있고 언제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얼만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DNA 정보는 무엇이고 이런 모든 정보가 신분증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한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나의 신분증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도 그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들의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범죄자인지 여러분들이 세금을 밀린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DNA 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싶은 디지털 아이디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의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의 신용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빌렸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고혈압에 걸렸는지, 당뇨병에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치매에 걸렸는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 아이디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모든 정보가 디지털 아이디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고 통제가 되고 감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데이터화가 되고 이 데이터를 AI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그 얼굴 모습을 안면 지능형 CCTV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고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안면 지능형 CCTV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 정보는 여러분들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침을 뱉는다, 여기서 빨간불에 건넌다, 정부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SNS에서 정부에 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 추적되고 감시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디지털 아이디에 의해서. 이런 세상을 이 대한민국 정부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합니다. 영국도 그렇게 합니다. 남미 나라에도 그렇게 합니다. 베트남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 정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아이디와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를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후변화의 주범이 누구이고 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하나의 오염원이 되니까 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디지털 아이디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량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탄소를 제한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라고 하죠. 차를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가 반기를 껴가지고 탄소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 그것을 살 수 있는 양을 제한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하고 각종 기후위기다, 탄소중립이다라는 그런 거짓말 프로파간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여러분들을, 이 인간들을 통제해서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식에서 벗어납시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되면 코로나 때처럼 또 당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 앉아서 침 튀겨가면서 밥을 먹지만 일어나서는 입마개를 써야지 허용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살자 하고 이곳에 나와서 목 터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게 될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아끼는 여러분들의 돈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 아이디로 만들어서 데이터가 된 그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통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제되고 감시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만들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한국만 그러느냐?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디지털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한달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못 만들어서 한달입니다. 왜 무관심합니까? 왜 무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래를 자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살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된 그 돈이 들고 다니는 화폐가 내일이면은 못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화폐를 화폐 기간을 제한을 둔다, 사용처를 제한을 둔다, 사용 범위를 제한을 둔다, 이게 상상이라도 됩니까? 민생지원금 써봤는데 민생지원금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뚱깨 훈련시킬 겁니다. 민생지원금 줘가면서 돈을 사용 제한을 시키고 사용처를 제한을 하고 사용기간을 제한을 하고 사용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걸 이미 훈련시킨 게 민생지원금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무관심에서 벗어납시다. 전세계 글로벌 사람들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 사람입니다. 지구 사람, 지구인입니다. 똑같이 관심을 갖고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이 자유를 지킵시다. 방법은 다 아닙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앱스타인 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앱스타인 게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교훈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인이었죠. 그리고 또 엄청난 재벌이었던, 아니 금융자원가였던 제프리 앱스타인이 비밀리에 90년대 말에 성을 사들인 다음 전 세계 수많은 유명인사들을 자기 인맥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초대를 한 다음 온갖 소화성의 짓거리를 해대고 또 아이들을 살해하고 인류까지 해왔다는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앱스타인 수사 문건이 몇백만 건씩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세계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위인처럼 떠받들었던, 아니 어쩌면 위인처럼 떠받들려고 세뇌가 되었던 빌 게이츠란 놈도 가가지고 앱스타인의 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난잡한 성관계를 일삼다가 성병에 걸리고 지금 이런 가십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확히, 아니 이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단순한 가식을 넣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런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사람 있죠.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뒤로는 그런 소화성의 미친놈의 비밀 선 별장에 가가지고 이런 난잡한 짓거리들을 해대고 또 이것뿐만입니까? 빌 게이츠라는 놈은 그 앱스타인이라는 놈하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미 몇 년 전부터 팬데믹 시나리오를 다 써놨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거는 기사 몇 개 나오고 끝났죠. 아니 끝날 예정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형 사태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게 가식거리겠거니 가식거리겠거니 하고 아니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다 보면 우리가 위인처럼 떠받들라고 세뇌를 받아서 정말로 위인처럼 떠받들었던 빌 게이츠 같은 놈들이 가짜 팬데믹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 인류의 자유와 우리 인류의 건강을 침해하고 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저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앱스타인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놈이 다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때 어느 장관도 거기에 갔다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 단순히 그저 소화성의 짓거리 하려고만 갔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앱스타인서에 간 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그들은 그런 비밀 별장에 모여서 비단 앱스타인의 섬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 모여서 작당 모의들을 해댑니다. 온 인류의 주권을 소수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암흑천지를 만들려고 매일같이 수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끝난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이 있죠. 매번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국민들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저 한두 놈이 날아가서 한두 년이 날아가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짓들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여러분들의 현금을 디지털로 대체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했으며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모조리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마음대로 결의했으며 여러분들의 이동 동선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시로운 도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휴가가 필요했을까요? 휴양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더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앱스타인의 섬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가가지고 소화성애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비단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를 이상성욕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국회의사당 이 악의 소굴에 있는 KBS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방영은 하지 않고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자세히 봤더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K랑 혼자서 정자은행에서 정자 받아가지고 애 낳은 사유리라는 여자, K는 홍석천이죠. 그 외에도 온갖 옛날로 봤으면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 떠드는 것 마냥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을 치고 있고 또한 AI 미래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는 트랜스 휴먼이라는 다큐를 방영하면서 마치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만이 앞으로의 세상에
걸맞는 올바른 일이라는 것마냥 홍보해냈죠. 그럼 앞으로는 모든 것을 AI로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내는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주권과 모든 자유와 모든 의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AI가 여러분들을 대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여러분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요즘 보면은 일자리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여러분들이 그저 편하다고 좋아라 했던 AI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몇 푼 남지 않은 돈마저 이제 디지털로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매일같이 추적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앱스타인 섬, 앱스타인 아일랜드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단순히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소화선에만 일삼은 것이 아니라 팬데믹 시나리오를 미리 쓰고 또 여기만으로는 부족해서 파머스 포럼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기전염병을 기획하고 여러분들 통제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충격적인 사태를 이 충격적인 문건을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오늘도 정치 가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좌든 우든 여든 좌든 여든 야든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다 글로벌리스트들의 하수인이라는 것이 자명한데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쓸데가리 없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떠들고 있죠. 앱스타인 섬이 그 뒤에 숨겨진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더러운 것인지 또 이외에도 그동안 우리에게 미친듯이 사기쳤던 코로나 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앱스타인 문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언론은 입 뻥끗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저 앞으로는 AI 앞에서 개처럼 기고 모든 자유를 억압당한 누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크리티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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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스테이트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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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고 같이 구호 외치면서 구호 외치고 끝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피켓 이거 예.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거기 안 나와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인류 발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민족 파괴 나라 파괴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안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